평창올림픽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회식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북한의 김여정 일 부부장이죠. 네. 그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장면. 네. 또 하나는 그 드론을 띄워서 네. 오륜기를 그러니까요. 만든 그 두 장면이 아마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콱 박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ICT 기술이 저 정도구나. 대한민국 정말 IT 강국이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모든 게 처리되는구나. 깜짝 놀라지 그렇죠. 않았을까. 5G 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드론에다 LED를 박아서 이제 그 어떤 최신 기술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그것이 꼭 평창 올림픽 밤하늘에 울려 퍼졌으면 했는데 제 바람대로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추워 죽겠는데 왜 뚜껑을 안 하느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뚜껑을 안 단 이유가 있었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면 이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1시 46분에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이제 평양으로 돌아갔는데요. 전체 2박 3일 일정 굉장히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지난 2박 3일 일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데 지금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평창을 모두 삼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북한 김여정 그과 김영남 그 대표단 일행이 보여준 어떤 그런 그 과거와는 다른 유연한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 깊게 볼 대목이죠. 그리고 내가 특사다. 그리고 통일의 주역이 되십시오. 뭐 이런 몇 마디 던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스며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평창 이후에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최고위층 집안 김씨 집안 김씨 가문의 혈육이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1987년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나이는 87년 아니면 89년 뭐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어떠셨어요? 있죠. 근데 굉장히 수수하더라고요. 근데 외신들은 막 공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수하면서도 꾸밈이 없는 모습 또 그리고 좀 침착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입가에 이제 늘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듯이 보였죠. 근데 그것이 조금 이제 연출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개를 뭐 이렇게 들고 뜨는 표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김여정이 서울이 낯설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북한의 고위층들은 사실상 서울 텔레비전을 다 봅니다. 평양에서.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그 서울 평양 동시 위성 생방송을 하러 평양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평양 거리를 지나다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평양 거리에서요? 평양 거리에서. 저도 뭐라고 놀랐어요. 하던가요? 뭐라고?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알아본 거죠. 연예인 알아보듯이. 당신 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층들이 일부 그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서 한국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파라볼라 안테나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 한국하고 텔레비전 수신 방식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NTSC고 저쪽은 그 PAL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신이 안 됩니다. 수신이 안 되는데 그 방식을 바꿔서 파라볼라 안테나로 보는 일부 계층이 있습니다. 평양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파라볼라 안테나를 보는 집을 몇 개 봤었고요.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그래서 또 특히 그때는 경수로 건설과 관련을 해서 그 현대건설 등등 해서 우리의 근로자들이 북한에 가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볼라 안테나를 자연스럽게 아마 수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북한의 그 황해도 남포항하고 우리의 인천항에서 배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니까요. 그런데 그 고위층들이 우리 뉴스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상히 잘 압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의 사정들을. 그래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이 낯설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배경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촛불도 다 봤겠네요, 그러면? 다 보죠. 다 보고. 심지어는 뭐 정치인들의 성향까지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기자들의 성향도 분석하고 있고. 기자들의 성향까지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난번에 리선권 위원장인가요? 내려와서 누굽니까? 우리 그 조명균 장관한테 그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 선수 했다 이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다 그렇게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것도. 신상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평양에서 알아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저한테. 근데 말씨를 들어보니까 평양 사람이에요. 아, 한국 사람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어쨌든 참, 네. 오랫동안 또 대화가 없다가 다시 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경색된 관계가 풀리니까 또 재밌는 이모저모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2박 3일간에 쭉 보면 제일 중요했던 장면이 토요일 날 오찬 장면이 아니었나 2시간 싶고요. 50분.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파란색 파일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장 명의에 된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위가 세 개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 최고사령관, 그리고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특사라는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친서 외교를 한 거죠. 친서 외교를 한 거고 그 친서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저렇게 파격적으로 이번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2박 3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11월로 돌아가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국가의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년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하면서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뜻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이 경색 국면을 남북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유엔이 결의안을 쭉 내면서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지금 조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 경제 제재 조치가 더 이상 계속되면 자신들도 힘들다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뭐 강권 정치 그러한 와중에서도 지금 재산의 사유화라든가 뭐 운송 사업의 사유화라든가 이런 그 자본주의의 요소를 그 조금씩 도입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뭐 중유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제재 조치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아마 그거 참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친서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경색된 국면을 남북 대화로 뚫고 그리고 이 남북 대화라는 것이 한미 관계의 그런 어떤 그 관계도 한번 이렇게 그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리트머스로 이제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어깨가 무거워지셨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이 남북 대화를 또 이 남북 대화의 어떤 싹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또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오랜만에 중재 외교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아온 것이고 또한 이것을 만약에 뭐가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부담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대개의 지도자 같으면 딱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하게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였다. 왜냐하면 여건을 조성해서 성사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여건 조성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 이거는 북미 간의 대화를 해라. 그리고 내가 당장 가기는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내포하는 단어죠. 근데 이 조건이 없이 만약에 그냥 남북 대화를 덥석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면 또 여러 가지 그냥 뭐 공격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저는 신중해지셨고 또 이런 남북 관계를 보는 눈 그리고 세계를 상대하는 어떤 외교의 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내공이 많이 쌓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그 5원칙 가운데 보면 첫째가 이제 전쟁은 안 된다. 전쟁 반대. 맨 마지막에 보면 2번, 3번, 4번이 다 한반도 대화, 남북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마지막에 그것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굉장히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대화로 풀고 남북 간의 남북 대화 문제는 우리가 좀 주도를 하겠다는 게 작년 그 방미 때 한미 공동 성명서에 이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 공동 성명서에 굉장히 충실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도 지금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여권 조성이라는 이 네 글자. 네 박자가 아니라 네 글자. 이 네 글자에 담겨 있는 이 신의 한 수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이 딱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할 말을 없게 만든 측면이 있다.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전국 운영 자체를. 뭐 예를 들면 주말 사이에 김일성 가면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평양 갔을 때도 보면 북한 사람들이 그 북한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우상화 내지는 나도 저렇게 좀 닮고 싶다라는 경외심 같은 경외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면을 썼는데 그 가면이 막 땅바닥에 댕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아니다. 김일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신성시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신성시하는 사람들 가면을 땅바닥에 굴러다니면은 다 처형감이죠. 그러니까 아오지탄광.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이렇게 논란을 부추기는 거 보면 지금 보수 진영이 좀 궁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썼을까요? 뭐 처음에 잘 아는 사이 같아요.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을 같이 보내고. 왜냐면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김일성처럼 닮고 싶어하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닮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민배우라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젊은 시절하고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긴 모습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성일 영화에 나오면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일종의 신성일, 최무룡 뭐 이런 원로 배우들이 막 팍팍 지나가는 거네요. 근데 어쨌든 보면 그 2박 3일 일정 끝나고 어제인가요? 마지막 공연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손으로는 김영남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의 손을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뭡니까?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난관을 이겨나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이 한반도 평화를 좀 풀어가자.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 개회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할 때 일어나지 않은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일본인데요. 이 두 나라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과 관련해서는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통 큰 행보를 못한 건 맞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비핵화라는 조건이 전제되기 전에는 북미 대화는 없다라는 게 이게 일관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유한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협상 전략적으로 이것이 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냉정하게 생각하면은요. 보통 자기네 나라 선수단이 입장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일어나는 것은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확 빠졌다든지 뭐 이런 행동인데 굳이 뭐 그렇게 뭐 그거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그 리셉션장에 네. 그 한 5분 정도 머물다 또 갔잖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그냥 그 반갑게 여기는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리셉션 현장이니까 이제 인사는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신네들이 먼저 그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이런 걸 차라리 선명하는 게 더 선명하게 딱 천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 당시의 행동이 그렇게 세련돼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펜스 부통령이 6시 30분에 나는 그 미국 선수들을 미리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그래서 잠시 들렸다가 떠나기로 했다는 네. 그런 것을 사전에 전달한 미리. 걸로 예,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얘기 없이 늦은 사람은 아베 총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뭐 거기 뭐 좀 복잡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좀 약간 지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네. 그런 그 의전이 상해. 조금 복잡했다. 이제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충분히 대화를 했다면 북한의 속뜻을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을 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외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건 이제 보십니까? 중재 외교죠. 중재 외교. 네, 예. 그거를 한마디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중재 외교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양에서 방송했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네. 굉장히 뭔가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단장이 네. 눈물을 많이 예. 흘리셨다 그러잖아요. 네. 90 노인이.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평양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그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른 나라 출장 갔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동포의 네. 또 민족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 가슴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감정을 네. 정말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면서 굉장히 차근차근히 이번에 중재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북미 간의 대화도 우리가 좀 중재를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하면서 어깨가 무거운 순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과 함께 피는 물보다 진한 사진을 한 장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사진인데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선수 누구냐면요. 지금 김은호 선수예요. 그 김은호 선수가 너무 뒤처진 채 홀로 달리니까 네. 북한의 코치들이 소리를 내면서 안쓰러워서. 응원하는. 예,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 사진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북 관계를 설명하는 한 사진이 되지 어떠세요, 의원님?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 눈밭에 딱 세 명이에요. 네, 네, 네. 아무도 없어요. 네. 딱 셋. 네. 저렇게. 이제 참. 예, 저게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습니다. 피는 네. 물보다 진하다. 지금 당장 특사를 좀 파견해야 된다. 북한에도 그리고 또 그 미국에도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도 좀 특사를 파견해서 좀 빠르게 관계 회복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설명할 필요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중국에도 좀 설명할 네. 필요가 있고요. 중국이 아마 폐막식 때 좀 중요한 분들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서 좀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네.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네. 많이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사 네. 파견, 내일이면 늦으리. 빨리 해라. 뭐 이런 네, 네. 메시지를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회식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북한의 김여정 일 부부장이죠. 네. 그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장면. 네. 또 하나는 그 드론을 띄워서 네. 오륜기를 그러니까요. 만든 그 두 장면이 아마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콱 박혔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ICT 기술이 저 정도구나. 대한민국 정말
IT 강국이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빨리 모든 게 처리되는구나. 깜짝 놀라지 그렇죠. 않았을까. 5G 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예.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드론에다 LED를 박아서 네. 이제 그 어떤 최신 기술이 나왔다는 얘기를 예. 듣긴 했었는데 그것이 꼭 평창 올림픽 밤하늘에 울려 퍼졌으면 했는데 제 바람대로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추워 죽겠는데 왜 뚜껑을 안 하느냐.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뚜껑을 안 단 이유가 있었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사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면 이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1시 46분에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에 네. 도착을 했고요.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이제 평양으로 돌아갔는데요. 전체 2박 3일 일정 굉장히 숨가쁘게 지나갔어요. 지난 2박 3일 일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데 네. 지금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었다. 그리고 네. 사실 평창을 모두 삼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 북한 김여정 그과 김영남 그 대표단 일행이 네. 보여준 어떤 그런 그 과거와는 다른 유연한 태도. 네. 왜 그러냐면 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뭐 강권 정치 예. 그러한 와중에서도 지금 재산의 사유화라든가 뭐 운송 사업의 사유화라든가 이런 그 자본주의의 요소를 그 조금씩 도입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뭐 중유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제재 조치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예. 북한 사람들이 아마 그거 참기가 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친서 외교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경색된 국면을 남북 대화로 뚫고 네. 그리고 이 남북 대화라는 것이 한미 관계의 그런 어떤 그 관계도 한번 이렇게 네. 그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리트머스. 예, 네. 리트머스로 이제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어깨가 무거워지셨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면서 네. 이 남북 대화를 또 이 남북 대화의 어떤 싹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북미 간의 어떤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오랜만에 중재 외교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찾아온 것이고 예. 또한 이것을 만약에 네. 만약에 뭐가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부담이 굉장히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대개의 지도자 같으면 딱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하게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였다. 네. 왜냐하면 여건을 조성해서 성사시키자. 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 깊게 볼 대목이죠. 네. 그리고 내가 특사다. 네. 그리고 통일의 주역이 되십시오. 뭐 이런 몇 마디 던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스며 있는 어떤 의미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평창 이후에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최고위층 집안, 김씨 집안, 김씨 가문의 혈육이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처음이죠. 네. 1987년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나이는 87년 아니면 89년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죠. 어떠셨어요? 근데 굉장히 수수하더라고요. 근데 외신들은 막 공주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수하면서도 꾸밈이 없는 모습 또 그리고 좀 침착했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입가에 이제 늘 미소를 예. 띠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듯이 보였죠. 근데 네. 그것이 조금 이제 연출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고개를 뭐 이렇게 들고. 뜨는 예. 표정이라든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김여정이 서울이 낯설지 않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북한의 고위층들은 사실상 서울 텔레비전을 다 봅니다. 평양에서.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네. 그 서울 평양 동시 위성 생방송을 네, 예. 하러 평양을 방문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평양 거리를 지나다가 네.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평양 거리에서요? 평양 거리에서. 저도 깜짝 뭐라고 놀랐어요. 하던가요? 뭐라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분들도 예. 자기도 모르게 알아본 거죠. 연예인이 알아보듯이. 네. 그래서 당신 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 예.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야. 북한의 고위층들이 일부 그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서 네. 한국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파라볼라 안테나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 한국하고 예. 텔레비전 수신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우리는 NTSC고 저쪽은 그 PAL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수신이 안 됩니다. 수신이 안 되는데 그 방식을 바꿔서 파라볼라 안테나로 예. 보는 일부 계층이 있습니다. 평양에.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파라볼라 안테나를 보는 집을 몇 개 봤었고요. 그 당시에. 2002년에. 2002년도에. 예, 그래서 또 특히 그때는 경수로 건설과 관련을 해서 그 현대건설 등등 해서 우리의 근로자들이 북한에 가 있을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볼라 안테나를 자연스럽게 아마 수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네. 이제 그 북한의 그 황해도 예. 남포항하고 우리의 인천항에서 배가 예, 정기적으로 예, 왔다 맞아요. 갔다 예. 했을 때니까요. 예. 그런데 그 고위층들이 우리 뉴스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상히 잘 압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의 예. 사정들을. 네. 그래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이 낯설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배경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촛불도 다 봤겠네요. 그러면 다 보죠. 다 보고 심지어는 뭐 정치인들의 성향까지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기자들의 성향도 분석하고 있고. 기자들의 성향까지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지난번에 리선권 위원장인가요? 내려와서 누굽니까? 우리 그 조명균 장관한테 그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 선수 했다 이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알았지? 다 그렇게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그 사람 것도. 신상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를 평양에서 알아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저한테. 근데 말씨를 들어보니까 평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어쨌든 참 네. 오랫동안 또 대화가 없다가 다시 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고 경색된 관계가 풀리니까 또 재밌는 이모저모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2박 3일간에 쭉 보면 제일 중요했던 장면이 토요일 날 오찬 장면이 아니었나 2시간 싶고요. 50분.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파란색 파일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장 명의에 된 친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위가 세 개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 최고사령관, 그리고 국무위원장. 그러니까 네. 정부를 대표해서 왔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특사라는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친서 외교를 한 거죠. 친서 외교를 한 거고 그 친서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저렇게 파격적으로 이번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2박 3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11월로 돌아가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국가의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년사에서는 어쨌든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하면서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뜻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이 경색 국면을 남북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유엔이 결의안을 쭉 내면서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지금 조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 경제 제재 조치가 더 이상 계속되면 자신들도 힘들다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